안녕하세요. 저는 비아베스트에서 이제 전략팀을 하고 있는 이경원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됐으니까 빨리빨리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PM 세션이라고 했지만 혹시 보시면 이제 리자몽님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터 리드시고 서호님도 PM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매니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뭐 PM에 굳이 국한되지 않더라도 뭐 궁금한 거 많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한 명씩 이제 본인 현재 커리어랑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약간 첨언할 수 있다면 웹3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님부터.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베스트에서 PM 역할로 근무하고 있는 윤서호이고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번 KBW 메인 스폰서 했었던 스테이블에서 역시 똑같은 PM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웹3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원래 창업을 엄청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IT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제가 이 사람이 좋은 개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커리어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개발 인턴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냥 그때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개발자들은 어디에나 부족한 상태여서 인턴 하고 싶다 하면 스타트업들은 다 바로바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해줬었는데 딱 한 군데만 약간 좀 제대로 된 개발 면접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 회사의 CTO 분이 구글 출신이었다는 점도 저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근데 우연찮게 그 회사가 블록체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웹3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4원에서 밸리데이터 팀 리드 하고 있는 장혁수라고 하고요. 이게 뭔가 다들 되게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되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저는 되게 늦게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삼성 SDS라는 회사에서 10년 정도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잠깐 네이버 어디 갔다가 디사이퍼라는 학회를 하게 되면서 거기 되게 저기 병원님도 그렇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은처럼 블록체인 하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되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PM이 아니라서 이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팀 리드도 하나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김선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조금 특이한데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BD 이런 쪽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센트라는 월렛을 만드는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디센트 직업은 제가 PM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신사업, 특히 스테이블 코인 쪽 신사업에서 지금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PM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덕트라는 게 꼭 어떤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 뭐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의 매니저를 PM을 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커버리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커리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좀 특이하게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 공장에서 PCB 기판 조립하고 그렇게 좀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생 때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관심이 생겼었고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화이트 해킹 쪽에 관심이 생겨서 김선태 해커라고 검색하시면 MBC, SBS, JTBC, YTN 이런 데 많이 나온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AI랑 P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중학생 때 생겨서 이제 성대 인공지능 교수님을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가르쳐 달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교수님이 그 AI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스팀 커뮤니티라고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소개를 올리면 치킨을 한 마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뭐지? 왜 돈이 되지? 이거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길래 이런 캐쉬가 나오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모네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15년도, 6년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10만 원이었는데 안 샀고요. 네, 아쉽죠.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첫 직장도 사실 블록체인 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UX가 좋지 않아서 그때 이제 계정 추상화를 제가 19년도, 18년도 때쯤에 비탈릭보다 한 4년 정도 빨리 계정 추상을 만들어서 프로덕션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결국에는 내가 기술자로서 아무리 뛰어나도 세일즈를 못하고 마케팅을 못하면 그냥 묻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내가 세일즈랑 경영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런 것 저것 했는데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CTO 경험이 있어서 ISMS나 바스프 같은 거 취득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쪽에 이제 경험이 또 있고 또 SI 회사, 블록체인 전문 SI 회사를 창업을 해서 4년 정도 하다가 올해 5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50개 정도 프로젝트를 펀드레이징부터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 마케팅까지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분들이랑도 많이 친하게 지내게 되고 서드파티나 디파이 솔루션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BD나 세일즈 쪽에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아이오트러스트에서는 제가 이제 규제랑 기술을 둘 다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정학적인 것들을 또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사실 PM 세션이라고 하지만 소호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PM을 하고 계시고 이제 혁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팀 매니저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젝트 매니징에 좀 가까운 거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네요. 좀 약간 좀 더 브로드한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PM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아직도 PM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좀 PM이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혹시 이제 경험상으로 웹3의 PM과 웹2 PM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성훈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그냥 다 통칭해서 약간 PM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덕트 매니저는 what이랑 why에 대해서 집중하는 롤이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how랑 when에 집중을 하는 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프로덕트 매니저라면은 이 제품을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고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시장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전략까지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경영진이나 뭐 디자인팀, 엔지니어링 팀 다 중간에서 잘 소통하고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전략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됐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딜리버리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하고 타임라인 잘 잡고 QA도 같이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 딜리버리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역할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웹3 PM이랑 웹2 PM이랑 어떤 게 다른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AI의 PM과 뭐 그냥 앱 서비스의 PM과 뭐 이런 것도 다 당연히 그 인더스트리별로 차이가 있을 거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다 다르니까. 근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웹3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블록체인 들어갔다가 잠깐 다시 탈불 해가지고 제 사업을 앱 사업을 한 4년 정도 하고 다시 이제 웹3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웹2에서의 프로덕트 빌딩을 해보고 뭐 PM 같은 롤도 이제 해봤었죠. 근데 웹2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사용해야 되는 툴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 때 모든 걸 다 저희가 만들지 않잖아요. 뭐 애널리틱스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쓸 수도 있고 뭐 앱을 만들 때도 툴은 뭐 엑스코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웹2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다운사이드가 크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대부분 엄청 큰 대기업들에서 만들어준 툴이니까 조금의 사용성 차이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뭔가 프로덕트가 망가지고 이럴 일은 거의 없는데
웹3에서는 모두가 스타트업이고 모두가 새로운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서드 파티 툴을 쓸 때 얘네가 정말 잘하는 애들인지 얘네가 내년에도 살아있을 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툴들을 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일 났네요.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하는 일이 PM이라기보다는 팀을 매니징하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니저라는 게 뭔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다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롤들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정형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 매니저라는 게 좀 그냥 축구 감독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구 감독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선수들이든 코치들이든 나를 믿을 거기 때문에 1번 질문이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일단 그 도메인에 대해서 제일 아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웹2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도 PM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어떤 SI 쪽 여러 곳에서 그때랑 가장 큰 차이는 뭔가 웹3에서는 훨씬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팀원의 구성에 따라서 그 매니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어떤 무슨 PM 책 이런 거 봐서 그거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진짜 뭐 5명일 때 팀이 10명일 때 이게 항상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독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이즈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자율성도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PM이라도 이 기술자들보다는 당연히 엔지니어링 쪽으로 못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보다 비즈니스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그 골이라고 하죠. 뭐 축구로 따지면 경기에서 이기는 거, 블록체인에 따지면은 뭘 하는 거, 뭐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뭐 유연하게 매니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군 자체가 정의 디파인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본질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프레임워크 컬렉터라는 말을 굉장히 스스로 많이 쓰거든요. 물론 컬렉팅만 하면 안 돼요. 그 프레임워크를 내가 이거 써야지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다양하게 컬렉팅하고 그걸 분해하고 조립하고 드랍하는 거. 근데 드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버릴지를 잘 선택하는 것만큼 PM 프로젝트 매니저든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든 뭐 어떤 거에 뭐 리더든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그 직관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좀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웹2 PM이나 웹3 PM이나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건 애티튜드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실 스킬에 대한 널리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티튜드는 또 동일하지만 웹3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이 일단은 더 필요하겠죠. 웹2에 필요한 도메인 지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도메인 지식들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고요. 그게 사실 웹3 PM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직선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대략 크게 보면은 내가 커뮤니티를 매니징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교제에 대한 리스크를 감독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의 매니징이나 스케일업을 고민하는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BD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사람을 좋아하냐, 아니면 프레임워크를 좋아하냐, 아니면 조직의 스케일업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냐,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 커리어의 어떤 미래를 조금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개개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거꾸로 선태님부터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개발자 출신이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기술 역량이 지금 매니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거나 이제 맞다 하더라도 또 어떤 역량들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PM 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크의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편향된 답변을 드리진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냥 제 상황이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웹3 쪽 PM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가 가능한지, 뭐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오판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될지 안 될지 확답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크니컬하게 저는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오판을 최대한 사전에 좀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PM이라고 한다면 가장 좀 프로덕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랑 좀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POC를 먼저 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개발하다가 망한다면 왜 망할까? 그거를 제품 개발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최대한 앞당겨서 그 실패를 경험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수님께도 개인 질문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명인이시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혹시 야핑이라던가 그런 글 쓰는 게 매니징 업무에 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추가해서 이제 그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어떤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좀 좋을지 한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어딜 가든 저한테는 이상한 질문만 나오죠. 이상한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인데 야핑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기보단 제 주머니에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장난이고요.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트위터를 많이 하라는 건데 앞서서도 다른 이어지는 세션들, 뭐 BD 개발자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는 게 이 업계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뭐 처음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 어디 이런 미덕 처음에 제가 4년 전인가 이 업계로 넘어왔을 때 어디 이렇게 KW 뭐 이런 행사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트위터 핸들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렇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 무조건 트위터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이게 또 이 야핑 때문에 돈 벌려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두 가지가 크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게 뭐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이 업계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뭐 제가 알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제 커리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뭐 일할 때 알고 있던 것들을 결국 제가 글로 써야 되고 제가 뭔가 회사의 이름을 뭔가 이렇게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막 3-4시간 동안 뭐 다시 확인하고 코드 다 보고 요새는 그냥 대충 쓰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저 자신이 조금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간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뭐 트위터든 뭐 글을 쓰시던 뭔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시던 텔레그램을 하시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뭐 개발자든 뭐든 이 업계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게 정리하면 이제 박제되는 게 무서워서 문서화 능력을 키웠더니 매니징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원님도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창업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개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PM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아니든 맞든 어떤 역량을 키우면 이제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웹3에서 PM 그리고 이거는 뭐 웹2에서도 내가 앱을 만드는 PM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조건 개발자로서의 경력이 있건 아니면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을 해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 거거든. 그거를 해본 상태에서 PM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PM을 할 때 개발자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냥 개발 경험이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 뭐 그분은 웹3 분은 아니시긴 한데 PM을 하시던 분이 고충을 좀 토로하는 게 은근히 이제 개발자들이 나중에는 본인을 무시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왜 일정이 이렇게 작냐,
뭐 어쨌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게 된다면은 일정을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개발자들한테 일정을 잡아서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쾌감을 약간 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에도 좀 안 좋고 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개발을 할 줄 아는 PM이 웹3에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경험에서는 저는 이제 엄청 작은 회사였고 거의 최대 인플로이 수가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여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했어야 됐거든요. 특히 완전 초반에는 개발도 제가 하고 뭐 피그마로 디자인도 하고 VC한테 돈 받으려고 덱도 만들어 보고 세일즈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해본 게 지금 이제 PM을 할 때 각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건 건드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이해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플러스 네네. 해줄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 옛날에는 사실 PM이 이제 개발을 그래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사실 누구나 알면 좋잖아요. 알아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못했던 거거든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또 AI가 잘 나오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딩을 해본다라는 거에 대한 그 허들이 너무 낮아져서 사실은 그래도 지금은 걱정 없이 그래도 좀 코딩에 대한 그 트라이는 정도는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원님 말씀은 일단 개발은 거의 필수고 성태님 말씀은 필수는 맞는데 좀 쉬워졌으니 한번 트라이를 해봐주고. 영원님도 좀 트라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도 개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상이 가능합니다. 아니었으면 서원님이 저 내려가라고 하려고. 다음 질문하고 전 질문 하나 더 하고 이제 청중분들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개인적으로 PM을 커리어 패스로 추천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PM이 아니었다면 좀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시거나 좀 싶으신지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혁수님부터 할까요? 매니저 하는지 이게 추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잘 안 맞거든요.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어려워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긴 한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무서워해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약간 깡패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사실 PM 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옛날에. 대신 이제 이렇게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약간 FM 이런 거 게임 그 풋볼 매니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할 때 저도 딱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엄청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일들을 탁탁탁 하고 그게 맞춰서 딱 되는 그 그림이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었나요? 그친가요? 아니 그러면 이제 혁수님이 매니저 안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농사인가요? 네, 저는 원래 제 꿈이 농사 지으면서 트위터에 크립토와 투자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농사도 뭐 일드 파밍도 농사인데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엔지니어를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계속 그 10년 동안 개발을 계속 했었고 최근에는 사실 개발이라기보단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서 조금 그 뭔가를 이렇게 빌드하는 거랑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또 인공지능 나온 것 때문에 뭐 제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언젠가는 다시 그냥 제가 뭘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넓게 보는 사람이 PM을 하는 걸 추천을 한다. 또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호님. 네, 저는 PM은 약간 좀 제너럴리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기에 제일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도 몇 년 정도 일을 해보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는 확실히 딱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직무인 것 같아요. 물론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분들 중에서 다양한 뭐 랭귀지에 대한 이해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앉아서 쫙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에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거고 PM은 약간
이것저것 다 찍먹해보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다 알긴 하지만 거기에 전문가들보다는 당연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크게 받는 사람들은 PM을 하면은 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톨러런스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PM을 안 했다면은 저는 그냥 또 다시 다른 거 하나 창업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 다시 꼭 창업을 할 생각도 있고. 사실상 PM 아닌가요? 아 근데 좀 또 이게 전략이랑 PM이랑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세일즈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P는 못 쳐서 네? 아닙니다. 아 맞아요. P대로 하고 계획이 없어서 성원님도 정리를 하면 제너럴리스트 플러스 좀 플렉시블한 사람이 PM을 하는 걸 추천을 한다. 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태님도 네,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내가 뭔가를 어떻게든 제품을 하는 세상에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결국엔 PM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무조건 벗어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부하지 마시고 PM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PM을 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최근에 좋은 글을 하나 봤어요. 빅뉴스에서 본 글인데 전문가들만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회의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가? 나보다 전문가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런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공용어로 번역하고 그걸 소통을 도와주고 오르가니제이션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나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회의를 리드할 수 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PM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PM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기력이 다해서일 것 같아요. 기력이 다해가지고 더 이상 이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견디면 몸이 죽을 것 같아 하면은 저는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이제 사이드로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고 이제 어드바이저가 좀 편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직관으로 한번 보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고 돈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몸이 편한 게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글쎄요 저는 일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PM을 안 한다면은 어드바이저 하면서 쉴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체력이 동나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선태님도 정리하면 이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사람들을 좀 조율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PM을 추천을 한다. 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PM이 추가 질문이 제일 많은데 제가 이제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한두 개 정도 다뤘는데 또 약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약간 자기는 꼭 질문을 하고 싶다 있으신 분 있으면 바로 손 드셔도 3분, 4분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도움되는 말씀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좀 직무 이 영역인데 에릭님도 이제 전략 쪽에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이 전략의 업무에 약간 BD적인 것도 있고 PM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또 고유의 업무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저한테 질문이고요. 네. 저부터 답변을 드리고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이제 영역을 사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회사도 3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거든요. 사실 그럼 3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면 어떤 스페시픽한 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일단 그런 구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규모의 스타트업에서는 엄청 뭐 전략 실행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필요할 때는 뭐 행사도 뛰고 실행도 하고 소원이도 필요할 때 있으면 뭐 전략도 같이 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커진 규모에서 굳이 나누자면 전략팀이랑 실행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스는 스트래티지랑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은 약간 제품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냐면 사실 일단 뇌랑 손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KPI를 설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 KPI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이런 것들은 제품팀이 고민을 하는 거고 전략팀은 그 회사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 OKR을 쓰자, 이 KPI 쓰자, 뭐 지표든 뭐든 상관없고 KPI, OKR 말 그냥 빌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데, 리스크 대비 리턴은 어떻게 되는데를 고민하는 게 전략팀이고, 나머지는 이제 실행팀이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 계속해서 이제 엑셀러레이트를 밟아주는 팀이 실행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포인트가 있어서 좀 언어를 정의를 좀 해보자면 BD랑 PM이랑 결국엔 겹치는 영역은 고트마켓인 것 같아요. 왜냐면 BD도 사실은 GTM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고민은 PM도 사실 해야 되는 고민이다 보니까 그 겹치는 어떤 지점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고트마켓을 사실은 잘 하려면 결국에는 B2C냐 B2B냐의 또 차이도 있어요. B2B 같은 경우는 사실 PM이 거의 BD처럼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왜냐면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그 커스터머를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제품 만들 수 없는데 그 B2B 제품 만드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BD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B2B 제품에서는 사실은 그 두 개가 교집합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있고요. B2C에서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줄어들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채널 전략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토마켓하고 트래픽 어떻게 모을 것이냐의 측면이다 보니까 사실 BD로서의 역할은 또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하는 곳이 B2B냐 B2C냐에 따라서 이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답변이 좀 괜찮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아까 다른 세션들은 자신 있게 다 하시는지. 네, 저는 지금 웹스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김다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PM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개발자를 설득할 수 있는 PM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 웹3 같은 경우에는 오픈체인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프로젝트 만드시는지, 혹시 충돌했을 때는 어떤 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프체인 데이터랑 온체인 데이터랑 충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떻게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거. 블록체인 막 엄청 그 생각 안 하시고 예시로 드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랑 직관이 뭐 충돌했을 아, 네, 맞아요. 데이터랑 직관. 네네네. 일단 데이터랑 직관이 충돌했을 때는 당연히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 직관이 찔렸구나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웹3 PM도 다양한 애널리틱스 툴을 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팀이냐, 아니면은 진짜 유저들이 사용하는 B2C 앱을 혹은 앱을 만들고 있는 팀이냐, 아니면 B2B들이 쓰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봐야 되는 애널리틱스 툴들도 달라지는 것 같고, 봐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RPC 서비스 같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팀이라면은 사실 그거는 애널리틱스 툴이나 데이터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고객을 엄청 자주 만나가지고 그들의 니즈 듣고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앱을 만들고 유저 페이싱한 서비스를 만든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웹툰에서 쓰는 모든 애널리틱스 툴들, 뭐 예를 들면 포스트호그나 아니면 뭐 앰플리튜드 아니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뭐 전략팀에서 설정을 했든 프로덕트팀에서 설정을 했든 원하는 KPI들이 온체인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블록체인 애널리틱스 툴들도 또 따로 있어요. 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움, 아니면 내가 직접 백엔드를 인덱싱 해가지고 그걸 보기 위한 툴을 내부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그 팀에 구성합니다. 저는 약간 이 PM이 포지션이 아니라 그런지 조금 더 직관에 가까운 의사결정들을 많이 내리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초반에는 저도 되게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보고 싶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적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이더리움 10년인데 이걸 가지고 뭐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산업의 내러티브나 이런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기술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블록체인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더 집중할지 여기에 더 집중할지에 대해서 지금 온체인은 이쪽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쪽 방향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보다는
그 회사 자체의 DNA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향성이랑 그런 그 목표에 조금 더 치중해서 직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말씀 빠르게 드리자면 크게 보면은 그 내러티브 싸움을 하는 곳에서는 사실 데이터보다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내러티브 싸움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그 측면에서 그 제품이 선택받냐 아니냐 혹은 얼마나 전환율이 잘 나오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데이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그냥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빠르게 좀 공유를 드리자면 한 케이스는 온체인 데이터에 의존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오프체인 데이터에 의존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온체인 케이스에 의존했던 거는 그 어떤 제품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가 고객이 출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스테이킹 서비스 하고 싶은데 어떤 체인에서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체인을 골라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어떤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할 것이냐라는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의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할 때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데이터를 봐서 검증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후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클레이튼 스테이킹 서비스가 첫 번째 서비스가 나왔던 그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때 가설로는 이게 잘 되니까 두 번째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 될까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건 온체인에서 유동 가능한 클레이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움직일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냥 완전 얼려져 있는 그 움직일 수 없는 물량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었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클레이튼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금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온체인 데이터에 의존했던 케이스고 오프체인 데이터에 좀 의존했던 케이스는 이제 저가 디센트 월렛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거래량, 수업 거래량이 메타마스크 4분의 1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직은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수압을 정말 잘 쓸까? 안 쓸까?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오프체인의 어떤 유저 액션들 중에서 얼마나 이제 여기에 대한 니즈를 이제 포착을 하느냐를 토대로 어쨌든 제품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건 데이터가 이제 그 니즈를 이끌어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많이 좀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좀 보태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PM하면 이제 저는 고착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어디지? 아마존이랑 구글에서 이제 시작한 이제 여러 공공론들이 이제 다 이제 뿌리 내려왔고 이제 이것들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팽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다 시장이 이미 성숙화된 상황에서나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도 그렇고 약간 제품 마일스톤이 완전 초기인 경우에는 그냥 시장이 없고 데이터 없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직관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악체를 하는 느낌으로.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익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100% 데이터를 보고 가야겠죠.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한마디만 더 하고 볼게요. 저는 시장이 지금 이제 꽤나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확실히 4년 전 혹은 한 8년 전 이때는 진짜 아무도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곳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약간 2017년 사이클에는 그 프로젝트 윗 아이디어면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때는 프로젝트 윗 프로덕트면 성공할 수 있었고 근데 요새는 내러티브가 프로젝트 윗 레베뉴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도 점점 더 데이터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한 분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 5초 세고 끝낼까요? 이거 쓰신 분? 네.
지금 브런치 커스터디로서 일하는 입장에서 그 웹3 PM들이 보는 이제 개발자가 갖춰야 할 역량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질문이 말씀해 주세요. 웹3 개발자신 거죠? 웹3 PM이 보는 개발자에게 개발자에게 필요한 필요한 역량. 역량. 좋은 질문. 저는 그 딱히 웹2랑 다르지는 않는 게 일단 뭐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은 뭐 AI의 도움으로 훨씬 내가 깊이가 없더라도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좀 상향 평준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보다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환이 빠르신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자식 개발자분들이 특히 그런데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언어도 그렇고 혹은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매몰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배척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오늘 정답이었는데 내일은 당연히 오답인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뭐 AI 나왔는데 이걸 하면 내 역량이 떨어질 거여서 안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 그렇기보다는 좀 더 빨리 받아들여서 전환을 빨리 해서 제가 매니징을 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빨리 딱 어떻게 하든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져오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게 잘 보이는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가시성이 좋은 분들 그리고 막혀 있는 것들을 그냥 질질 끌다가 마지막 날에 저 이거 이래서 못했어요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개발자 매니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개발자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저도 개발자 출신 PM이다 보니까 조금 첨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적극성. 그러니까 나는 개발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개발 시키는 것만 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사실 PM도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개발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구현할지, 어떤 걸 쓸지 막 이런 것들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성이 아무래도 좀 좋게 AI를 적절하게 잘 쓰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뭐 웹2, 웹3 무관하고 좀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딱히 뭔가 웹3라서 어떤 개발자분에게 더 요구되는 역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PM들이 개발자들에게 원하는 그냥 역량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긴 해요.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을 사실 공감을 하고 이건 완전 개인적인 건데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 없이 AI 쓰는 거. 그리고 특히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웹3 문맥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웹3 데이터는 AI가 아직 충분히 학습을 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AI를 막 쓰면은 오히려 본인이 코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로 뭔가 쇼핑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AI 툴을 쓰더라도 엄청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커스터디 쪽이시다 보니까 이미 그 역량을 갖췄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좀 중요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PM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말이긴 한데 그 웹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정이거든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웹1과 웹2의 차이는 결국 어카운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웹1은 그냥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 웹2는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게 생기는 게 웹2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웹2 개발자나 PM이 어카운트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회원가입 로그인을 어떻게 짜야지 좋은지, 어떻게 해야 이탈률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어떤 도메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웹3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지갑이 뭐지? 개인 키가 뭐지? 주소가 뭐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언제 어디서 이게 만들어져서 어디에 보관되는 거지?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자나 PM이나 너무 알아야 되고 결국 이게 웹2랑 웹3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결국 그냥 도메인이 좀 지식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도 채용을 진짜 많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말 웹2에서 원래 잘하시던 분인데 블록체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보다 차라리 블록체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디젠이라고 하죠, 소위 뭐 디파이도 하고 거의 다 해보셨는데 뭐 개발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차라리 채용해서 이분의 역량을 높이는 게 더 빠르고 나중에까지도 효율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웹투에서 잘하셔도 이 업계에 와서 투자를 막 무서워하시고 온체인 하는 걸 무서워하면 끝까지 못해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자체, 이 산업 자체를 좋아하시고 계속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BRST는 디자인력을 측정하는 면접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여기 디센트 그리고 에이폴리머 비아베스트 모두 다 이제 채용 중이니까 오늘 혹시 관심이 좀 더 생기신 분들은 대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걸 좀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어떤 도움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거에 아주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말 걸어주시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또 어떤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말 걸어주시면 보이면 그냥 말 걸어주세요. 현재 코인 포지션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저는요 모든 그 소득이 다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그냥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이제 몰포에다가 다 스테이킹 해놓고요.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USD 대출을 해서 그거를 크립토 카드에 넣어서 이제 쓰는 식으로 대출. 그래서 이제 무상향하는 자산은 자산으로, 무하향하는 자산은 부채로 잡겠다. 네. 아, 네,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도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